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NN의 이제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렉스넷, 구글넷, 인셉션, 레스넷, 댄스넷과 같은 CNN 외에 CNN 계열의 이제 어, 주요 모델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고, 이제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모델들을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을 그런 모델의 모양을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조형물로 만드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젝트 매핑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파인할 때 이제 전시를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렉스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게 이제 기존의 알렉스넷이라는 그런 이제 그 네트워크망입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요걸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요 모양대로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이런 학습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어, 나름대로 이제 창작력을 발휘해 가지고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CNN을 통해 가지고 대충 이 네트워크망의 어떤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잖아요.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나온 초창기 모델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요 위에 부분 하고 요 밑에 부분, 요게 이제 두 개가 쌍으로 같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병렬로 되어 있죠. 병렬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컨브레이어가 곱하기 연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11, 그러니까 가로 11, 세로 11짜리 요 필터가 있잖아요. 요 224, 224, 가로 224, 세로 224인 요 이미지 안에 가로 11, 세로 11짜리 필터를 가지고 요 이미지의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특징을 추출해 가지고 또 다른 이런 피처맵을 필터를 아니 저기 그쵸, 피처맵을 만들어내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또 이렇게 5 곱하기 5, 5 곱하기 5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이제 요게 이제 또 필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드를 요 4를 줬다는 것은 요 필터가 이동할 때 그 몇 칸을 띄우면서 이동을 하냐라고 했을 때 네 칸을 띄우고 이동을 하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4라고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224, 224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55, 55로 이제 작아졌죠. 작아지고 그 다음에 피처 맵은 이제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맥스 풀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압축하는 거잖아요. 큰 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압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맥스 풀링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랍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랍아웃은 이제 설명을 안 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드랍아웃은 레이어가 이제 여러 개 있어요.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하나를 이렇게 생략하면서 레이어가 너무 많음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그 오버피팅 같은 거를 어,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드랍아웃이라는 게요.
그래서 지금 요 알렉스맥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컨브 레이어, 그 다음에 맥스풀, 드랍아웃 이런 게 이제 5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여기에 요게 이제 그런 게 5개가 있다는 거죠. 아, 여기 이제 맥스풀, 맥스풀, 맥스풀 이런 게 이제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브 레이어가 이제 5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컨브 레이어가요. 그리고 이제 맥스풀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맥스풀이 들어가 있고요. 드랍아웃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3개가 들어있죠. 이 뒷부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3차원이니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고요. 여기는 이제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죠.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레이어가 이제 3개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 하나, 둘,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 가지고 소프트맥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프트맥스라는 것은 1부터 0 사이에 그 확률값 그러니까 합이 그러니까 총 합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0.5 뭐 0.3 0.1 0.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비행기 뭐 강아지 뭐 토끼 뭐 곰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0.5가 이제 비행기가 0.5가 가장 높으니까 확률상으로 그럼 요 이미지가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이미지가 뭐니 했을 때 정답은 이제 비행기가 되겠죠.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이제 그러한 거를 이제 그러한 분류, 클래스파이 하는 거를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소프트 SOFT MAX예요. 소프트맥스에서 이제 클래시파이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런리니어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활성화 함수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리니어라는 거는 직선을 얘기합니다. 직선상에서 어떤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분류해야 할 그런 대상체들이 있을 때 이런 직선으로 분류를 하는 거를 요거와 요거를 직선으로 분류하는 거를 리니어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넌 리니어라는 것은 이런 리니어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니까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하고 뭐 x가 막 이렇게 섞여 있다고 쳐요. 섞여 있는 경우는 직선으로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가 안 되잖아요. 여기도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도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분류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넌 리니어라고 합니다. 리니어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대표적인 함수 중에 하나가 액티베이션 함수 중에 하나가 이제 넬루라는 게 있고요. 요 넬루는 이제 앞에 CNN 할 때도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넬루를 썼고요. 그 다음에 배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은 요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은 이제 최적화를 찾아가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U자 형태로 생겨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이제 수렴해가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미분을 해서 최적화, 그러니까 정답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을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요. 요 배치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은 그거를 이제 배치 단위로 묶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음, 미, 어, 최적회를 찾아가는, 좀 더 빨리 이제 수렴을 하겠죠. 어떤 단위로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이 요 알렉스넷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 알렉스넷의 동작 원리예요.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동작 원리를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224, 224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 11 곱하기 11 곱하기 요 3이라는 것은 채널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RGB 채널. 요게 만약에 흑백이면은 1이겠죠. 지금은 이제 RGB,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3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해가지고 전부 96개의 이제 필터가 생긴 거죠. 피처 맵이 생긴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로 55, 세로 55, 5 곱하기 5죠. 그래서 5 곱하기 5에 이제 피처 맵이 또 생겼고요. 똑같아요. 96개의 피처 맵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터가 이제 한 번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요걸 이제 이런 걸 이제 병렬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스넷은 병렬 연산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라이드는 이제 4. 스트라이드 여기 4가 쓰였고요. 패딩은 없습니다. 패딩은 어떤 이미지가 작아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요 외곽에다가 0을 여기다가 이제 0을 이렇게 0을 두게 되는 걸 0으로 씌워가지고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필터가 이미지를 슬라이딩하면서 계산할 때 패딩을 줘서 원래 이미지하고 같은 사이즈의 이미지가 나오게끔 하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게끔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패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 알렉스넷에서는 패딩을 안 줬습니다. 0을 줬다는 건 안 줬다는 거잖아요. 넬루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 곱하기 3 윈도우, 3 곱하기 3 이제 여기요. 여기 3 곱하기 3 이제 5 곱하기 5 필터를 줬었는데 이제 좀 이제 작게 준 거죠. 그 여기는 이제 또 다시 3 곱하기 3 똑같이 줬고요. 계속 똑같이 줬네요. 3 곱하기 3. 그러니까 처음에만 여기만 5 곱하기 5 주고 나머지는 다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줬습니다. 요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맥스 풀링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27 곱하기 27 곱하기 96개의 이제 피처맵. 27이라는 것은 여기죠. 여기서 이제 얘가 55 곱하기 55였는데 27 곱하기 27로 이제 작아진 거죠. 이미지가 작아진 거잖아요. 피처맵이 작아진 거죠. 여기서 이제 13 곱하기 13으로 또 작아졌고요. 여기는 똑같이 그냥 13 곱하기 13으로 쭉 나가네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 컴브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맥스 풀링을 한번 해주고 압축을 한 거죠. 맥스 풀링을 여기도 압축해주고 여기도 이제 압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덴시하다는 건 이제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이제 이렇게 쭉
널어 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예. 쭉 리니어하게 이렇게 널어 놓는 거죠. 예. 쭉 널어 놓고 그게 이제 2048이라는 얘기죠. 위에가 2048, 아래도 이제 2048.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1000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13 곱하기 256, 13 곱하기가 이제 여기 해당되는 얘기죠. 여기가 가로 13, 세로 13짜리 이미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풀링을 거친 다음에 6 곱하기 6 곱하기 256이 이제 최종 남게 됩니다. 최종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다가 넣어준다는 게 여기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예요. 그래서 이제 요 소프트맥스 여기 소프트맥스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확률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알렉스넷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통해서 구글 콜랩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요 주소에 접속해 가지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깃허브에 올려놨으니까 요거는 실습 때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구글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넷은 구글넷이라고 하면 구글넷이라고 하면 요 인셉션 모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글넷의 특징이죠.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미지죠. 요게 이미지라고 했을 때 에버리지 풀링을 했다는 것은 이제 압축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압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 곱하기 1 컴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 3개. 그리고 여기 1 곱하기 1짜리는 그냥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 3 곱하기 3짜리가 들어가고요. 요게 뭐죠? 요게 리니어하게 쭉 펼치는 거. 요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잖아요. 5 곱하기 5짜리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1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말이면 처음에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뭐 100 곱하기 100 그 다음에 60짜리라고 쳐요. 근데 이게 이제 1 곱하기 1 컴브 필터를 이제 20개 사용한다면 데이터의 차원수는 뭐 100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이면 1 곱하기 1이니까 요 가로 세로 이미지의 가로 세로는 똑같이 들어가겠죠. 변화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채널 수만 이제 차이가 나겠죠. 왜 그러면 이 필터가 여기 20개니까 뒷부분은 이제 20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0개 채널에 달하는 이제 하나의 픽셀이 이제 20차원으로 피처 스페이스가 이제 선형 변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곧 이제 차원 축소가 됐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60에서 20으로 채널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축소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이 이 구글넷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구글넷의 어떤 네트워크망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 1 곱하기 1짜리 컨브네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런 식으로 요게 이미지잖아요. 요거 이제 필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추출하는 거죠. 필터를 추출한다는 것은 요 이미지의 어떤 특징을 이제 추출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출을 했고 여기 이렇게 막대기 좀 길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1 곱하기 1이라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1 곱하기 1짜리 리니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길게. 그래서 1 곱하기 1 컴브가 곱하기 연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1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3차원이잖아요. 깊이가 채널이 있으니까 깊이감이 있으니까 3차원이잖아요. 얘는 차원이. 근데 얘는 2차원이잖아요. 깊이가 없죠. 그러니까 차원이 축소가 된 거잖아요. 여기는 똑같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요 개수가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아졌으니까 준 거죠. 요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1 곱하기 1 컴브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비선형적 함수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이제 깊은 레이어를 1 곱하기 1 컴브를 통해서 차원 축소를 한다. 여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이제 차원이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 컴브를 채널 단위에서 풀링을 해가지고, 풀링 이제 압축이라고 그랬죠. 풀링을 해가지고 입력을 채널보다 작게, 압축하니까 작게 되는 거죠. 그 압축한 게 작게 되는 게 차원 축소니까 그 차원 축소를 이제 디멘션 리덕션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그 차원 축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도표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이제 인풋으로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는 그대로 그냥 그 가로 세로 사이즈 똑같이 연산을 하는 거죠. 1 곱하기 1 연산하는 거예요. 1 곱하기 1 컴브라는 게. 그리고 여기서는 또 1 곱하기 1 연산, 1 곱하기 1 연산 똑같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3 곱하기 3이에요. 3 곱하기 3 좀 키운 거죠. 3 곱하기 3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은 이제 맥스 풀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패딩은 1로 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1 곱하기 1짜리를 이제 3 곱하기 3으로 만듭니다. 3 곱하기 3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5 곱하기 5로 또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3 곱하기 3짜리는 또 1 곱하기 1로 이제 얘는 또 축소를 해요. 그 보시면 여기가 1 곱하기 1이 있고 여기가 1 곱하기 1이 있고 여기가 또 1 곱하기 1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짓을 왜 하면은 여기서 인풋의 이미지가 그냥 이 1 곱하기 1을 안 거치고 곧바로 그냥 3 곱하기 3으로 가게 되면 차원이 많잖아요. 곧바로 여기 1 곱하기 1을 안 거치고 여기서 안 만들고 5 곱하기 5가 바로 여기 와버리면 차원이 여기가 3 곱하기 3, 5 곱하기 5, 3 곱하기 3 이렇게 차원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연산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1 곱하기 1 컴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용은 하되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차원을.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3 곱하기 3을 해주고 5 곱하기 5를 해주고 여기서는 3 곱하기 3을 해줬으니까 1 곱하기 1을 해줘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거와 요거를 여기서 이제 컨캐럴레이션을 하는 거죠. 연결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입력에 1 곱하기 1 컴브에 넣어서 채널을 줄였다가 여기서 이제 줄였다가 3 곱하기 3이나 5 곱하기 5 컴브를 거치게 해서 다시 이제 확장을 해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필요한 연산의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여기 풀링이요. 맥스 풀링. 풀링의 경우는 1 곱하기 1 컴브를 이제 여기다가 요 뒤에다 뒀다는 얘기죠. 뒤에 붙였는데 이것은 풀링 연산의 결과 채널의 수가 이전의 입력과 동일하므로 이를 이제 줄여주기 위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스파스하게 이제 스파스한다는 게 이제 뭐 드문다라는 뜻이잖아요. 스파스하게 각 연산을 거친 다음에 덴시가 이제 복잡하게 덴시한 여기 T자가 빠졌네요. 아웃풋을
예. 요 덴시가 이제 이 차원이 이렇게 많은 게 덴시한 거예요. 3 곱하기 3, 5 곱하기 5가 1 곱하기 1보다 덴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을 만들어냈는데 세로하고 가로는 모두 동일하고, 즉 이제 어, 컨캣 연산을 이제 채널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셉션은 이렇게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이게 뭐 복잡할 게 별로 없는 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요 파랑색은 컨볼루션 연산이고요. 컨볼루션 이제 다 이해하시죠? 필터를 가지고 이미지에다가 더 씌워가지고 슬라이딩을 하면서 곱하기 연산해가지고 이미지의 특징을 이제 뽑아내는 것, 그걸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풀링은 이제 요 빨간색, 요 벽돌색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풀링인 거고, 풀링도 이제 풀링 이제 압축하는 거잖아요. 에버리지 풀링도 있고, 맥스 풀링도 있고, 민 풀링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맥스는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셉션의 특징은, 소프트맥스가 요 노란색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세 개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CNN이라든지 앞에 있던 것 같은 경우는 요 뒷부분에 저기 구글렛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부분에만 소프트맥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구글렛이 아니죠, 참. 그런데 요 지금 인셉션 같은 경우는, 구글렛에 사용되는 인셉션 같은 경우는 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줬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줬으면 결국에는 이 많은 레이어, 이 깊은 레이어잖아요. 이 깊은 레이어를 연산 계산을 할 때 요 소프트맥스를 중간중간에 이제 줌으로써 연산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녹색 있잖아요. 이 녹색도 많네요. 녹색은 이제 컨캣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즈라는 거는 정규화한다는 뜻인데요. 정규화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뜻이면, 어떤 이제 확률 분포가 복잡하게 되어 있을 때, 막 확률 분포가 막 복잡하게 되어 있을 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를 좀 더 일반화 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한 겁니다. 인셉션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서 실습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GitHub에다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나중에 뭐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스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스넷은 이제 요게 이제 어떤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면, 네트워크가 앞에 이제 인셉션 같은 경우가 되게 깊잖아요. 되게 복잡하게 많이 있잖아요. 레이어들이. 그게 이제 깊다고 그러는데, 네트워크가 이제 깊은데, 네트워크가 이제 더 깊어질수록 이것처럼 이쪽보다 이쪽이 이제 네트워크가 더 깊은 거예요. 네트워크가 더 깊어질수록 성능이 더 안 좋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듯이 네트워크가 더 깊어질수록 옵티마이즈, 그러니까 최적화하기가 이제 어렵다. 그래서 따라서 딥 네트워크는 스왈로우 네트워크만큼, 그러니까 깊지 않은 네트워크만큼의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깊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ITER이라는 게 이제 이터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인 것은 이제 계속 학습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학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 숫자가 높을수록 1보다 이 6이 더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계속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1, 2, 4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요 1, 2, 4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1 요게 4가 0이 4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0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1, 10, 100, 1000 만이죠. 그 여기도 이제 만이고, 만약에 얘가 5가 있으면 이제 10만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만번 이터레이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 번을 그러니까 그 학습 횟수가 10,000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트레이닝 에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에러가 큰 거죠. 그러면은 에러가 낮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에러가 이렇게 이게 무슨 색깔이죠? 이게 저기 뭐야, 노란색은 아니고, 요 에러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좋은 겁니다. 여기도 빨간색이 이제 에러가 이제 쭉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가 이제 이게 56 레이어라는 것은 20 레이어보다 더 복잡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복잡한 레이어가 덜 복잡한 레이어보다는 이 에러가 떨어지는 게 좀 안 좋은 거죠. 그래도 레이어는 56보다 20이 이제 작은데 에러 떨어지는 율은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트레이닝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돌릴 때 먼저 트레이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트레이닝에서 이제 어떤 그 좋은 성과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트레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트레이닝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에 테스트할 때 성능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닝 할 때는 이랬어요. 근데 테스트할 때 보니까 안 좋아요.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좋았었는데, 두 개 다 보면은 20 레이어나 56 레이어나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이 에러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에러가,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면, 레이어가 조금 깊다고 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렵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네스넷입니다. 그럼 네스넷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스넷은 니즈데어 블럭이라는 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면, 보시면 이제 요게 레이어예요. 요 네모 반듯한 게 요게 이제 레이어입니다. 이게 레이어고, 요 이제 넬루가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 이제 x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레이어로 이제 x라는 값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쭉 이제 레이어를 거쳐서 요 웨이트 레이어라는 건 가중치를 뜻합니다. 어떤 이제 가중치 값을 줘서 최적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요. 이렇게 레이어를 거친다는 얘기죠. 요 플러스 동그라미하고 플러스한 건 요거 더해준다는 뜻이잖아요. 합쳐준다는 거예요. 더하기. 그래서 그렇게 여기도 이제 넬루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뭐가 있으면 요게 특이한 거잖아요. 요 X라는 거, 아이덴티티라는 건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X가 요렇게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이거 중간 과정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서 바로 가는 놈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요 레이어 안에 있는 요 fx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는 요 x하고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fx 플러스 x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x가 레이어를 거쳐서 나오는 놈하고 원래 아이덴티티하고 맨 마지막에서 더해 가지고 더하는 것, 그러한 블록 구조를 네즈디어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지만 그 네즈디어 블록이 계속 이제 쌓인 거를 두고 네즈디어 매핑이라고요. 매핑 쌓였으니까 매핑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fx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구조를 가지게끔 만들었냐 하면 그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x가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고 기존에 학습한 정보를 이제 보존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한 x를 이제 더한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움으로 해가지고 더 빨리 이제 학습을 진행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설명이 여기 이제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코드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요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즈디어 블럭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 이제 어떤 클래스 단위로 해서 네즈디어 블럭 해서 그러니까 네즈디어 모듈이죠. DEF 해가지고 쭉 이렇게 요 DIM이라는 게 요게 이제 DIM이라는 게 차원이잖아요. 인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는 차원. 그 다음에 여기 미들, 그 다음에 아웃풋,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보면 이제 네즈디어 블럭. 요건 이제 설명이에요. 코드가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네즈디어 블록, 요 아래가 네즈디어 블록에 대한 이제 설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이론적인 수식적인 거를 이렇게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요 프로그램대로 이제 인공지능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네즈디어 블록 해가지고 시퀀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컨브 2D 여기 또 컨브 2D죠. 넬로 하면서 썼죠. 그래서 쭉 이렇게 차원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커널이 이제 필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필터 사이즈는 이제 3이고요. 패딩은 이제 1로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또 이제 넬로를 또 줬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DF 해가지고 이제 포워드라는 것은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는 걸 포워드라고요. 그러고요. 다시 이제 뒤에서 앞으로 진행해 가는 거를 이제 백프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백프로케이션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포워드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요 하는데 요 x 값이 이제 요거죠. 요게 이제 x 값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왔어요. 네즈더블 아웃풋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여기서 아웃풋으로 나왔지만 아웃풋으로 나온 요 x 잘못 설명했네요. 이게 이제 요 x가 요 fx고요. 요 레이어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그 fx고요. 요거는 이제 레이어를 거치기 전 요 x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플러스 x 이게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웃풋 나온 거하고 원래 x하고 이제 더하기 그게 이제 이거잖아요. 원래 x하고 레이어를 거친 fx 그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리턴 아웃 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코드를 보고 네즈데어 블록 코드를 보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네즈디얼 네트워크 요거 이제 네즈디얼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네즈디얼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앞에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게 없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바로 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 값이, 그러니까 원래 값이 요 레이어를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가서 그 더해지는 이제 그러한 게 여기는 없고요. 이게 플랫 네트워크에는 없고, 그 다음에 내주될 네트워크에는 이제 그게 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뭐 3 곱하기 3 컨볼루션 뭐 이런 거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쓴 것도 다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보틀렉이라는 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이제 잠깐 다 언급했던 내용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요 부분이 이제 좀 틀린데, 요거하고 이제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요 왼쪽 거 같은 경우는 보틀렉이라는 것을, 요 보틀렉, 요게 이제 그 어떤 병목 현상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왼쪽 것은 이제 보틀렉을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오른쪽 거는 그러니까 보틀렉을 그러니까 두 개 다 내재되어 블록인데, 왼쪽 거는 보틀렉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보틀렉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보틀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을 보면은 차이점을 아실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 차원수는 이제 이게 더 크잖아요. 여기는 64, 이게 D가 이게 차원수를 뜻합니다. 256D, 여기 이제 차원수가 더 작은 거죠. 얘는 더 큰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는 1 곱하기 1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 곱하기 1 컴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1 곱하기 1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차원을 크게 만들고 다시 또 1 곱하기 1로 간 거죠. 여기 보시면 근데 256에서 차원수가 줄었어요. 나중에는 원래대로 했어요. 차원수는. 차원수는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다른 게 보틀렉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기 있겠지만 네스넷 5 이상에서 보틀렉을 이제 사용했고요. 그 이하에서 사용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nput x의 depth를 이제 64로 이제 축소하고, 여기 다 64로 축소했잖아요. 그죠? 250짜리를 축소하고 이제 fx 연산이라는 게 레이어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연산을 이제 fx 연산이라고 했잖아요. 연산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256으로 높여주는 거. 예, 그게 이제 그 보틀렉입니다. 네스넷에 대한 코드상의 학습은 요 주소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게 댄스넷인데, 아마 제가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네트워크망 그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할 거예요. 소개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조형적으로 예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안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괜찮은데 모양은 좀 별 볼 일 없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런 댄스넷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어떤 조형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기 좀 용이한 어떤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댄스넷 구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댄스넷은 보시면은 여기 있지만 이제 모든 레이어를 연결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망 같은 경우는 모든 레이어에 이제 피처 맵을 연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댄스넷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거를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레이어의 피처 맵을 그 위에 모든 뭐 피처 맵하고 연결한 거고, 연결할 때 이제 네스넷하고 다르게 이제 덧셈이 아니고요. 그냥 연결만 해요. 그냥 컨캡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그냥 연결만 덧셈이 아닌 경우에는 차원수를 줄이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면 연결한다고 했을 때는 차원수가 다 똑같아요. 크기가 피처 맵의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네스넷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피처 맵을 계속 해가지고 연결해도 채널 수가 어, 음, 연결하면 이제 채널 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레이어에 이제 피처 맵 채널 수는 굉장히 작은 값을 가져야 돼. 이게 무슨 말이면 이제 그 피처 맵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막 너무 커요. 그러면은 너무 연산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처 맵을 좀 작게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넷스넷 이제 커넥티비티는 덧셈 연산으로 덧셈 연산이죠. 넷스넷 덧셈 연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전 레이어하고 현재 레이어 연결함으로 신경망에서 정보의 흐름,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이제 지연이 되는 이제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L-1 X라는 이제 어떤 값이에요. 값이 이제 -1이라는 게 이제 이전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한다. 이전 값하고 이제 뭐 현재 값하고 이제 현재 레이어하고 이제 더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저기 막 덴스넷 여기가 빠졌네요. 네, 덴스넷인데 여기가 NET가 빠졌어요. 예. 덴스넷은 이제 이전 레이어를 모든 다음 레이어에 직접적으로 그냥 연결만 하는 거죠. 더하는 게 아니라요. 연결함으로써 정보의 흐름,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이제 형성이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넷스넷보다 덴스넷이 이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형성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더하기가 있잖아요. 이전 레이어하고 이제 현재 레이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요게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그런 값이고요. 요거는 원래 x의 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요 덴스넷 같은 경우는 더하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레이어를 그냥 연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0부터 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L-1 해가지고 그냥 쭉 연결한 거예요. 그게 이제 넷스넷하고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연결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다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덴스넷을 또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컨캐럴레이션 연산을 수행해서 피처 맵의 크기가 이제 동일하고요. 하지만 이제 피처 맵 크기를 이제 감소시키고 풀링 연산을 위해 가지고 풀링이 이제 압축하는 거잖아요. 댄스 블록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고, 댄스 블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레이어를 구성되어 있는 댄스 블록 사이에 이제 풀링 연산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풀링은 이제 어떤 풀링을 안 고치게 되면 속도가 되게 느립니다. 연산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를 작게 만들어서 압축을 빨리 하겠다는 거죠. 큰 이미지를 조금 작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풀링 연산은 요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분포를 고르게 정교하는 것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의 요 약자거든요. n이요. 요거 이제 b는 이제 배치 단위, 어떤 이제 묶음으로 끊는다는 거를 배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보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더 빠르게 되죠. 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탁탁 묶어가지고 그 정교화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요런 그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링 연산은 여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1 곱하기 1 컨브, 2 곱하기 2 에버리지 풀링 순서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레이션 이런 거를 이제 트랜스레이션 레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트랜스레이션 레이어는 피처 맵의 크기하고 채널 수를 이제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인풋을 이렇게 들어오고 컨볼루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덴시 블럭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 거죠. 덴시 블럭이 하나, 둘, 셋 개가 있네요. 그 중간에 이제 또 컨볼루션 거치고 풀링 거치고 덴시 블럭, 컨볼루션, 풀링, 덴시 블럭, 컨볼루션, 풀링 이런 순서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렇게 호스라고 프리딕션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호스니까 맞춘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덴시 레이어가 덴시 넷이 이제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덴시 블록이 이제 2개 하고 트랜스 레이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보틀넥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틀넥 레이어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또 나왔는데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리니까 생략하고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틀넥은 보틀넥 레이어를 사용하고요. 덴스넷은 이제 보틀넥 레이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틀넥 레이어는 3 곱하기 3 컨브 입력각 채널을 조절해서 연산량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거고, 1 곱하기 1 컨브는 3 곱하기 3 컨브의 입력값을 4K로 이제 조절합니다. 요게 이제 요게 4K요. 그리고 3 곱하기 3 컨브는 K를 피처맵을 생성하고 이전 레이어하고 이제 연결시키게 됩니다. 요거죠. 요 3 곱하기 3 요 K는 이제 이렇게 컨캣을 하는 거죠. 요 이전 레이어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덴스넷도 여기에 들어가서 실습을 할 수 있고요. 요 덴스넷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코드로 만든 거예요. 코드화 해가지고 이제 딥러닝을 학습시켜가지고 트레이닝 테스트 시켜가지고 이제 어떤 성능 결과가 나오는 거죠. 클래스파이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코드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해 볼 수 있는 그런 URL입니다. GitHub에 올려놨고요. 이것도 우리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